예, 며칠 전에 XDXL 0.9 모델이 유출되었다가 다시 삭제되고 또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을 잠시나마 사용할 수 있는 컴피 UI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용 방법과 약간의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자,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링크로 남겨드릴 거니까 차례대로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실게요. 내려가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컴피 UI 이 화면 자체가 보면은 이거 너무 복잡해 보인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드가 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한번 익숙해지면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쭉 내리다 보시면은 자, 여기 다이렉트 링크 투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파일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압축 파일을 받고 네, 이와 같이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네,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폴더 구성이 나와 있고요. 자, 실행 파일이 여기 두 개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시면 이걸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CPU로 실행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실행시켜 주기 위해서는 모델 삽입이 필요하죠. 자, 컴피 UI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모델스에 있습니다. 모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체크 포인트 있죠?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비슷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모델을 받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델을 받아서 넣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모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 네, 여기 이제 모델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들어가셔서 두 가지 모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베이스 모델하고 그 옆에 이제 리파이너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베이스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쭉 내려가셔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입력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이 되면은 이제 이러한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베이스 모델은 13.9기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제된 모델이 필요하죠. 리파이너 모델은 또 6.8기가로 이걸 눌러서 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운받은 모델을 자, 아까와 같이 폴더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행 파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실행 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CMD 화면이 나오면서 실행이 되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보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하고 좀 다르죠. 이게 이런 구성으로 원래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화면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링크를 드릴 건데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네, 어떤 파일이냐면은 바로 자, 이제 이와 같은 파일이 받아지는데요. 네, 이걸 어디 위치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바로 이거를 네, 이렇게 화면이 띄어졌을 때 이거를 그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죠. 네, 그래서 이 과정만 거치게 되면은 우리는 컴피 UI로 SDXL 0.9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때 이제 저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복잡해 보여도 이게 구분을 좀 하면은 아까 모델을 두 개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리파이너를 여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리파이너 모델을 선택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둘 중에 베이스 모델을 선택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긍정 프롬프트가 들어가고 여기는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작업들이 다 이제 노드로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를 구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본 모델이 되는 K 샘플러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리파이너 모델의 K 샘플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각의 어떤 옵션들이 있는데 사용하실 분들은 이 수치를 한번 바꿔보시면서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시드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드 번호를 바꾼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또 변경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델이 생성되는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하나의 프롬프트 가지고 이제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림이 생성이 되고요. 또 투루트로 해서 이렇게 리파이너 모델을 또 한 번 거쳐서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5에 비해서 이제 베이스와 리파이너 모델의 어떤 기대치라든지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되게 기대감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그림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Q 프롬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이 생성이 되는데요. 간단한 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 프롬프트 양이 상당히 많죠. 이것저것 뭐 화질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을 많이 넣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조건을 많이 넣게 되면 그림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명칭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스크롤을 하게 되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마우스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여기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한번 동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미지가 나왔고요. 확대를 해보면은 자, 아무래도 이거 리파이너 없이 나온 결과보다는 리파이너를 거친 이미지가 더 좋게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데 딱히 그렇게 큰 차이점은 아직은 보이진 않고요. 네,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블랙 헤어를 가진 그런 여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너무 이제 얼박샷이 나왔네요. 보면은 이 리파이너 없이 나온 그림이고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실 컴피 UI를 사용하면서 기존에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하셨던 분들은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미지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대치가 높게끔 압도적으로 차이를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이걸 통해서 만들어 봤을 때는 좋은 그림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한번 또 실행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있지만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몰라요. 네,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이 되면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네요. 네, 뭐 이거는 정상적으로도 괜찮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도로 학습된 여러 가지 모델을 삽입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손쉽게 뽑아내지는 못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이걸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네, 위에 같은 경우가 이제 리파이너 사용한 결과이죠. 이 결과치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비교하면 조금 더 또 느낌이 다르겠죠. 네, 이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베이스 모델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베이스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리파이너 모델인데, 네, 이렇게 베이스 모델과 비교해서 볼 때는 확실히 리파이너 모델이 훨씬 나아 보이긴 합니다. 네, 여기서도 그렇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그렇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용 이런 프로세스들은 편리하긴 한데요.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노드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모델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저 같은 이제 사용자의 어떤 그런 한계치인 것 같고요. 네, 분명 좋은 방법이 생길 겁니다. 네,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요. 자, 7월 18일에 정식 발매가 되는 거고요. 지금 사용해 봤던 거는 사실 실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네, 컴피 UI도 한번 작동해 보고요. 모델이 어떤가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UI가 아닌 다른 UI에서의 오토매틱을 실행을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모델을 삽입해서 해봤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다시 영상을 작성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